다음 주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야기되는 일정과 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바짝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보는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일정으로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의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얻을지에 대해 같이 일정들을 보시면서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첫 번째 일정으로 한중 NCS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ESS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다가온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나 전력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한중 NCS의 경쟁률과 청약 자금 등의 뉴스가 나온다면 관련 기업들이 주목도가 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서진시스템과 SK 이터닉스, 신성 ST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죠.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만원 인상된 월 53,000원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모청약 그리고 ESS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변압기, 전선 관련주들도 덩달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빠르게 다가온 폭염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폭염주의보가 대구 지역에 발휘되고 있습니다. 데프리카를 실감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 빠른 시기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뉴스로 부각이 된다면 관련주로는 변압기 쪽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과 전선에서 LS 머티리얼즈, 대원전선, 그리고 ESS 쪽에서 서진 시스템, 신성 ST, SK 이터닉스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 화요일에는 SOS랩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 라이다 관련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해야지만 미국 정부 자율주행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채택한다고 최근에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 라이다 관련주 그리고 SOS랩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제너럴 모터스 등의 자율주행에 대한 포기보다는 투자의 전방적인 확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만약에 비슷하시다면 SOS랩의 신규 상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관련주로 추가적으로 현대오토에버, LG이노텍, 모트렉스, HL 만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2024가 개최가 되는데요. EU 그리고 북미 지역은 점점 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땅이 넓은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살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용보다는 해외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탈중국화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한국 풍력, 수소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더해서 꾸준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서진시스템, 신성 ST, SK 이터닉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에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지 전기차의 판매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GAN이라는 전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 폐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을 분류하는 진단 장비에 대한 니즈까지 이 행사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행사인 만큼 꿈을 심어주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P를 대체할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에 대한 소개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장비에 먼저 하나기술, A-Pro까지 진단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장비주로 되겠고, CIS,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쪽이 전고체 배터리 혹은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에 대한 소개를 해줄 주요 기업들로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26일 수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우리에게 많이 잊혀졌던 섹터이기도 하죠. 메타버스 앤 AI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AI와 관련된 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 정부에서 그렇게 메타버스를 밀었다가 갑자기 패대기를 치고 버렸던 것을 경험했다면 이 일정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을 개인적으로는 AI 분야에서 제약, 의료 쪽 분야로의 발전을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 관련주로 메타버스 관련주는 제외를 하고요. 의료 AI와 관련된 기업으로 인성정보, 토마토 시스템, JLK 이 세 기업은 한번 볼만한 기업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산업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회담하는 일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중국을 철저히 제외시키기 위한 전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미국은 미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재하고 무건의 강제적인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광물, 디스플레이 중에서 자동차 전장 쪽의 이 세 분야를 이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삼성전자,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써니시스템, LG디스플레이, 야스, 동아엘텍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5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HBM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자립화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통해서 키우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아마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을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장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달가운 부분은 아닙니다. 실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오를 수는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면 그 부분은 차익 실현할 기회이지,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때는 지금 신용장고 상황을 본다면 더욱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주를 봐야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향 HBM TC 본딩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젠 RNM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입니다. 산업용 모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액추에이터는 로봇 다리나 팔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로봇의 동작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의 생산 분야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현재까지의 미래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신규 상장주는 항상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 신규 상장 이후에 1, 2년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국내의 액추에이터 및 부품 관련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렌시스,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저녁 9시 30분에, 미국 5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저녁 11시에 발표가 되고, 특히 이날 저녁부터 28일 새벽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일정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하여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금요일에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일정으로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6명 중에서 보수파 5명, 개혁파 1명이라는 점을 봐야 되는데, 이 후보들의 공통점으로는 서방의 제재에 시달리는 이란 경제를 살릴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을 봐야 되며, 특히 이 제재의 핵심인 이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란이 자폭 무인기를 공급하는 등의 러시아 쪽의 군사적 지원을 하는 지역인 만큼 오히려 이 일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분쟁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방산 관련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하나시스템 정도를 보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는 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날 저녁에는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야기되는 일정과 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바짝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보는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참, 지금 신용잔고가 20조가 넘다가 살짝 19조 9천억이 되었다가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가 아닐까. 무리한 신용이나 미술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6월 마지막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익으로 꼭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